안녕하세요. 자, 여러분하고 이제 14회째 이제 조문 판례, 회사법 조문 판례 스터디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할 조문은 300조가 되겠습니다. 300조. 회사 설립하고 있는 것인데, 요 300조까지가 발기 설립에 대한 내용이에요. 발기 설립. 300조 이후부터는 또 모집 설립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조문을 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발기 설립했을 때 우리 법원의 검사인이 뭐 변태 설립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사 보고하잖아요. 그죠? 보고하면 누구한테 보고하냐면 발기 설립에서는 어, 법원에 보고합니다. 법원에. 왜냐하면 그들만의 발기인들끼리 회사를 설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정하게 뭔가 보고하거나 검토할 이 단체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모집 설립 같은 데 가면은 주식을 외부에서 인수한 자들 있죠. 이들하고 함께 모여서 발기인들하고 창립총회를 만들잖아요. 이 창립총회는 나름 서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러한 변태 설립 사항에 대한 조사를 창립총회에서 하도록 하고 창립총회가 이러한 내용들이 변태 설립 사항이 잘못되었을 때 변경하라고 뭐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좀 느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의 변경처분이다. 어디서 이 법원의 변경처분 나오면 이거는 뭐다? 발기설립에서라는 거, 발기설립에서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비교는 당연히 뭐다? 모집설립이다. 모집설립이다. 그죠? 모집설립에서는 이 변경처분 누가 한다고요? 창립총회에서 한다. 창립총회에서 한다.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1항을 보시면 법원은 나왔잖아요.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직인의 조사 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해서 변태 설립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것을 변경해서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그죠? 발기인에게 알려줘야지, 통해줘야 되죠. 그래서 법원의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이 부분에서 법원이 변경하라고 했을 때 나는 그걸 못 따르겠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취소할 수 있어요. 요거 하나 여러분 알아두셔야겠다. 불복하는 발기인은 자기가 주식 인수했던 것을 취소하면 돼요. 물론 이때는요. 정관을 변경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변태 설립 사항이니까 정관에 정하지 않거나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서 잘못되었을 때는 정관을 변경하면 되잖아. 그죠? 수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관을 변경해서 그냥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자 있는 부분을 변태 설립 사항이 하자 있는 부분을 수정해서 설립을 계속 진행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게 2항입니다. 그런데요,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에 2주 내에 주식 인수를 취소한 발견이 없을 때는 정관은 법원에서 통고한 내용대로 어떻게 한다? 변경된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알겠죠?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조문도 여러분이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300조는 됐고 이제 301조부터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모집 설립에 관한 것이다. 알겠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해서 모집 설립에 관한 것이다. 301조는요. 그런데 모집 설립의 조문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301조에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않을 때는 주주를 모집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발기인이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다 인수를 하면 발기 설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인수를 못해서는 어떻게 한다? 못했을 때는 외부의 주식 인수인들을 모집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 말은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발기인들은 반드시 주식을 한 주 이상 인수해야 되는 거죠. 인수해야 됩니다. 근데 인수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다 인수를 못할 때는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뭐 이 정도로 조문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가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2조 가보면 주식 인수의 청약서의 기재사항이라 그래서 가끔 이제 뜬금없이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 뭐 이렇게 나오기도 가끔은 합니다만은 뭐 그걸 암기를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이 시험에 물어본다면 중요한 것을 물어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암기를 하는 것보다도 주식 청약서에는 대충 어떤 것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험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주식의 모집 설립이니까 청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걸 청약할 때는 주식 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서명해야 된다겠죠? 기명날인 서명해야 된다. 주식 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어야 된다. 그렇죠? 다음 사항 어떤 건가 볼까요? 일단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하고 요겁니다. 변태 설립사항을 적어야 돼. 우리 앞쪽에 본 적 있지만 변태 설립사항은 정관의 기재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주식 청약서에 기재해야 된다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요겁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존립기간 뭐 해산 사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5의 2에 가보면 요걸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주식 청약하는데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이잖아요. 인수하는 사람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사실 주식은 물적 회사에서 자본 조달의 하나의 수단이지만 또 주식이 이렇게 잘 팔릴 수 있고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하나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주식을 샀다 하더라도 자기가 자본을 회수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뭐예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주식회사의 특징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외적으로 정관으로 그죠? 정관을 통해서라든지 그죠? 주식 양도를 제한을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정관을 통해서 주식을 양도할 때 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예외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식을 산 사람들, 처음에 살 때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던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이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주식 인수 청약할 때부터 우리 주식을 사시면 만약에 양도할 때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적어줘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주식 청약서에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의 양도에 관해서 이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정할 때는 그 규정을 적어줘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적어주면 돼요. 주식 청약할 때 인수하는 자에게 이해관계 되는 것들은 중요한 거는 더 적어준다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화할 규정. 그렇죠? 그 다음에 9번을 가보시면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 납입 장소. 요겁니다. 어, 돈은 여기에 납입하십시오. 중요한 거잖아요. 누구한테 납입할 건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발기 설립에서는 어,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발기 설립에서 납입 장소는 어디죠? 발기일이 지정하는 거죠. 지정하는 금융기관이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모집 설립에서는 어디에 그 인수대금을 납입하느냐? 주식 청약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에 납입하면 돼요. 아니면 납입 장소에 납입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식 청약서에는 이렇게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 장소가 기재돼야 되겠죠.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늘려도 그렇고
우리 주식청약서에 기재될 사항을 세 개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 변태 설립 사항 내용, 주식 양도 제한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주식 대금 납입 장소에 대한 내용은 주식청약서에 기재된다. 뭐 이 정도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망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비진입 표시, 우리 민법에서 비진입 표시 무효 조항 있잖아요. 107조 1항. 예외적으로 무효. 그죠? 무효되는 거. 상대방이 알고 있을 때는 무효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본의 아니게 이거는 농담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무효가 되는 우리 비진입 표시 있잖아요. 그 비진입 표시가 여기에 적용될 것인가 이 말이죠. 예외적 무효사인 거죠. 107조랑 단서가 여기에 적용될 것인가.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 인수의 청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이건 단체법적 하나의 절차잖아요. 이 단체법적 절차에 어떤 개인의 어떤 비즈니스 표시에 개입하게 되면은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부분은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03조를 한번 가볼까요? 303조는 뭐 그게 주식 인수 의무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지체고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식에 대한 납입 305조는 좀 우리가 근거를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305조는 주식에 대한 납입이잖아요. 주식에 대한 납입은 돈 내란 뜻이죠. 돈 내란 뜻이죠. 돈 내란 305조인데 요걸 좀 기억을 해 둡시다. 요거는 이제 어디에 근거가 좀 될 수 있냐면 사실은 주식에 대한 납입 여기에 대한 추가 논점을 한번 조문에 없지만 생각을 해본다면 이 가장납입이라고 들어보셨죠? 가장납입. 이 가장납입 다시 말해서 돈을 어 실제로는 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으면서 납입한 것처럼 가짜로 한 경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위장납입이라 그래서 통모가장납입하고 위장납입인데 통모가장납입은 나중에 조문을 한번 보겠지만 그 조문 때문에 사라졌고요. 위장납입이라 그래서 남에게 돈을 빌려서 은행에 돈을 집어넣고 그리고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설립 등기를 하고 등기 후에 은행에 있는 돈을 빼서 빌린 사람에게 갚아버렸죠. 그럼 회사에는 지금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가장납입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납입의 근거를 어디서 찾냐 하면 우리가 305조에서 근거를 해서 이런 가장납입에 관련되는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언급을 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여기에 가장납입 관련되는 문제는 여기에 다 연결해 놨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주식에 대한 돈을 내야 된다. 1항 가보시면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가 다 인수됐다. 그러면 발기는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 이사 아니에요. 이사 아니에요. 돈 납입하라는 거 있죠. 다시 말해서 모집 설립 과정 속에서 발기는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닙니다. 발기는 회사 설립할 때까지 회사에 계속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기는요. 지체 없이 주식 인수에 대해서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겠죠. 전액. 납입해야 되죠. 납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제대로 납입하지 않는 것을 발생되는 게 뭐죠? 가장 납입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 정도, 조문으로는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이게 나오잖아요.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 장소에 해야 된다. 그쵸? 우리 봤던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현물 출자하는 방법은 이미 우리 앞쪽에 배웠죠? 뭐 한다 그랬죠? 인도와 교부 놓치면 안 된다. 그죠? 인도와 교부.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5조는 요 포인트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전문은 이해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납입의 부분을 여기서 한번 검토를 좀 해본다면, 2번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거기 2번, 판례 2번 문제 보시면, 회사 설립 당시 주식을 인수하고 일시차익금에 의한 가장납입 방식으로 주금을 납입한 가장납입의 주주는
회사의 주금 상당의 납입을 해야만이 주주로서 권리 행사할 수 있다. 그런가요? 그럼 여러분 이미 알겠지만 이 가장 납입은 우리 판례 입장은 유효합니다. 그렇죠? 유효설의 입장이 있습니다. 통설은 이 무효설이지만 우리는 판례에 따라간다면 유효설입니다. 넣었다 뺐다 하더라도 일단 돈이 확실히 들어오고 나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납입을 하면 일단 납입한 자, 인수한 자는 어때요? 주주로서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취득하게 되고 회사는 어때요? 회사는 그 주식 인수인, 주주된 자에게 어때요? 돈을 빌려준 걸 해서 채당 납입, 대신해서 납입해 준 걸로 해서 채당 납입금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국 어때요? 주주가 된 자는 회사에 대해서 주식 대금을, 그죠? 인수 대금을 납입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만약에 납입하지 않으면 채무 불행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주로서의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거 아시죠? 그렇게 여러분이 뭐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뭐 가장 납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쭉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번 한 문제만 더 풀어보 할까요? 5번 한번 가볼까요? 5번. 5번. 판례 문제 5번을 가보시면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 업무를 담당한 자가 주급 납입 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해서 주금을 납입하고 회사의 설립 등기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해서 위 차용 채무에 변제 사용한 경우에 그렇죠. 이게 바로 가장 납입이죠. 그 주금 납입은 회사에 대해서 유효하고 그 주금의 납입 즉시 그 납입금은 회사의 재산으로 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인출 행위는 상법상 주금 가장 납입죄에 해당하는 것과 별도로 회사 재산의 불법 영도 의사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우리 전압 판례가요. 여기 횡령죄를 부정했습니다. 상법상 가장 납입죄는 인정되지만 불법 영도 의사가 없는 걸로 해서 횡령죄를 부정했다는 거 여러분이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조문 문제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 풀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납입금 보관자 등의 변경이다. 납입금 보관자, 은행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변경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돼 있다. 그게 306조에 있다는 조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주식 인수인의 실권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